족장이 빌드 샀대 해서 매입하고 매각한다?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어떤 곳을 매수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가격에 매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가격에 매각을 생각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디테일이 없다 그러면 100%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종잣돈이 부족해서 경매로 전세 풀피 세팅해서 종잣돈을 불릴까 하는데 지금 시점에 괜찮은 방법일까요? 하셨는데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실 것 같긴 해요. 나의 투자금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매입을 한다는 것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전세 풀피 세팅하는 거를 그렇게 선호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풀피로 세팅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보다 되게 위험하다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짜리 집을 샀어. 6천만 원 내가 대출을 받고 4천만 원 들어갔어. 내 돈 4천만 원 들어갔으니까 6천만 원 정도만 맞추면 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근데 돈이 안 돌아. 그러면 조금 많이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월세 수익이 좀 나오면서 뭔가 좀 더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온리 우리가 지금 상승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파트의 상승이 훨씬 더 높이에 더 올라갈 것이냐 했을 때 그것도 물음표가 될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1억에 산 아파트 1억 5천 전세에 풀피고 현 시세 2억 원이면 괜찮은 거죠? 하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1억에 샀는데 2억이 됐어. 그러면 괜찮아. 왜냐면 내가 팔면 되니까 이제.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1억인데 지금의 거면 더 상승할 것이냐 했을 때 오케이. 나는 이 아파트는 무조건 상승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내가 풀피를 맞춘다? 상관없어요. 그런 상관없는데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몰라. 그런데 무조건 먼저 돈을 받아놓고 보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위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생각해 보시면은 그런 부분은 크게 문제되는 거 아니다. 종잣돈 마련했는데 지금 빌딩 투자 심사숙고해야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빌딩 투자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빌딩 투자를 하더라도 이 투자를 해서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매각을 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지 않으면은 저는 투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어떠한 지역에 어떻게 매입을 해서 나중에 어떤 식으로 매각할 거라는 플랜이 정해져 있다. 그럼 오케이. 왜냐면 지금은 투자자로서 굉장히 신중하고 한 발 한 발 천천히 내디뎌야 될 텐데 족장이 빌드 샀대 해서 매입하고 매각한다?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어떤 곳을 매수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가격에 매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가격에 매각을 생각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디테일이 없다 그러면 100%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이를 낳았어. 아이를 낳으면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울 거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이 막 낳았어. 아무런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었어. 그럼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빌딩을 매입할 때에도 어떤 지역은 얼마 밑으로 매입을 해야 돼. 최대 이 정도 가격은 매입을 해야 돼. 내가 어떻게 만들어서 이렇게 매각을 할 거야. 라는 플랜을 어느 정도는 그래도 딱 세워둡니다. 여러 가지 그러한 방법들이 조합이 돼서 우리가 투자를 연결시켜서 수익을 보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사면 되나요? 안 되죠, 당연히. 경매를 해보면 되나요? 하면 되죠. 하지만 잘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면 되나요? 물어봤을 때는 내가 정확한 플랜을 따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면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라고는 얘기 드릴 것 같아요. 지금은 약간 선수장이에요. 마스터님, 무섭게 왜 그러십니까? 예. 다주택자는 집을 팔아야 되나요? 하셨는데요. 집을 팔아야 되나요가 아니고 집을 팔고 뭘 할 건지를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되게 좀 애매한 시기잖아요. 다주택자분들이 이제 포지션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되는 시기이긴 해요. 저는 어쨌든 지금은 좀 더 똘똘한 채로 갈아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면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줘? 그럼 내가 그 기회 안에 들어가? 그러면 내가 좀 더 똘똘한 한 채로 넘어가는 뭐 그런 타이밍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의 경우에는 지금을 매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매각을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거냐. 왜냐면 지금 인플레이션 되게 심하거든요. 물가가 엄청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보다는 더 벌어야 되잖아요. 물가 상승률보다는 우리가 더 벌어야지 마이너스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물가 상승률이 뭐 5%, 6%다 그러면 그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야지만이 내가 후퇴하지 않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매각을 하고 나서 어떠한 포지션을 취해야 될까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똘똘한 채로 갈아타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고, 그다음에 좀 더 양극화가 좀 더 생기는 일이 좀 더 많아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당장 투자하는 타이밍이다 라고 했을 때에는 그거는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족장님 예전에 해장고 사업 하셨는데 상가를 경매로 받아서 사업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셨는데
상가를 경매로 받아서 내 사업을 한다? 이게 창업이잖아요, 여러분들. 창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더 많은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돼요. 창업은 생각보다 되게 많이 어려워요.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뺀다라는 거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내 주머니에서 10,000원 나갈 때, 내 주머니에서 10만 원 나갈 때는 굉장히 쉬운 데 있잖아요.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100원짜리 하나 꺼내는 것도 있잖아요. 정말 힘듭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마케팅과 그 다음에 나의 노하우가 들어가지 않는 한 사람들은 절대로 돈을 쓰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창업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일단은 먼저 내가 상가 경매를 한다 그러면 상가에 대해서 임대를 주고 제 2의 플랜으로 내가 내 사업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그럴 수 있어. 왜냐면 1플랜 했는데 임대가 안 나갔잖아. 그 임대가 안 나가더라도 난 2플랜이 있어 라고 하는 거는 인정. 하지만 내가 한 번도 창업 경험이 없는데 그냥 무작정 이 상가를 매입을 해서 창업을 한다? 야, 그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창업이라는 걸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해야 돼? 이런 걸 봐야 돼? 라고 하는 것까지 많기 때문에 저는 장사하시는 분들 정말 응원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자영업자분들. 이 방에도 분명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생각보다 쉽지 않죠. 그렇죠? 저도 쇼핑몰 하려고 6개월간 노상에서 물건 팔아봤어요. 진짜 1,000원 벌기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힘들어요. 자영업 하다가 영업장 3개 다 폐업시킴요. 진짜 마음 아프다. 이 자영업이 또 폐업하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상가주택단지 밀집됐공과 아파트 밀집된 곳 사이에 근린상가의 경우 상가주택단지 1층 상가와 근린상가 임대료 차이가 얼마나 발생하나요? 전 개인적으로 근린주택과 근린상가가 있다 그러면 근린상가가 좀 더 받아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근린상가 같은 경우에는 주차가 좀 더 쉴 수 있을 거니까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근린상가가 좀 더 받는 게 아닐까요? 아무래도 근린주택보다는 근린상가가 임차인들도 편하고 민원도 덜 들어오고, 왜냐면 근린주택 같은 경우에는 1층에 음식점을 한다 그러면 음식 냄새가 올라가잖아요. 그런 거 있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하죠. 그리고 근린주택 같은 경우에는 입구를 막아서 상가가 안 보인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린주택보다는 근린상가가 임대료도 더 잘 받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좀 더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